자, 오늘 이 시간에는 치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무슨 함수? 이렇게 치수함수. 도대체 치수함수가 뭔지, 그리고 치수함수를 XY 좌표 평면상에 그렸을 때 이 치수함수의 특징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 치수함수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혹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 그리고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보자. 마지막으로 치수함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함수의 무슨 값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은 치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치수함수가 뭔지, 두 번째 치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세 번째 그럼 치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보자. 마지막으로 치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되겠지? 자, 1번입니다. 먼저 치수함수의 의미. 어떤 함수? 치수함수. 자, 드디어 치수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치수함수. 자, 치수함수가 무엇이냐면은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뭐라고? A가 1이 아닌 무슨 수? 양수일 때.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A를 미수로 하는 치수함수로 놨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치수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함수니까 이렇게 y라고 먼저 쓰면 되고 얼마? 이렇게 a의 요 지수꼴, 즉 거듭제곱꼴 이렇게 주어 진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치수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뭐라고? y가 a의 x승. 단 a는 뭐라고요? 여기서 a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는 뭐가 아닌 거 이렇게 1이 아닌 뭔수 이렇게 양수. 자, 당연히 질문입니다. 왜 여기에서 A가 1이 아니라고 나왔을까? 아니 선생님, A가 1이면은 X의 값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1 나오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날카롭다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양수라고 제한한 이유가 뭘까?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제한한 이유는 이거가 아닐까? 어떤 거냐면은 요 지수 자리에 있는 요 x가 어떤 범위니까 얘가 이렇게 실수 뭐라고요? 요 x가 이렇게 실수값까지 나오게 되니까 요 밑은 0보다 큰 쪽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치수함수의 특징은 변수 x의 위치. 누구요? 변수 x의 위치. x가 지금 어디에 있다? 요 x가 지금 이렇게 무슨 자리에? 요 지수 자리에 변수 x가 놓여 있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치수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쭉쭉 올려보겠습니다. 올려 봤더니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치수함수의 성질 1번부터 4번까지 나왔는데 걔를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치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1번부터 4번까지 성질을 우리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 뭘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함수에 뭘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뭘 이용해서 그래프. 자, 그럼 치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야 돼. 자, 여기다 이렇게 x축을 잡아주시고 나 무슨 축? 이렇게 x축. 옆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x축을 잡아주시고 무슨 축? 이렇게 x축. 여기다가 이렇게 y축도 잡아. 나 y축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렇게 y축을 잡아 점점점점점점 되겠습니까? y축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첫 번째 요 왼쪽에 주어진 네모칸에는 무엇을 그릴 거냐면은 이거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y가 이렇게 2에 이 녀석의 이렇게 x승
x승.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이 지수함수인 거 보이죠? 자, x가 0일 때 y 값은 뭐가 나올까? x가 0이면은 2의 빵승이니까 그 값이 얼마 나온다? 모든 수의 빵승 이렇게 1 나왔다면서 가능하죠? 그럼 x가 1일 때는 y 값 얼마 나와? y 값이 이렇게 2가 나오겠지. 이렇게 2. 가능하지? 그럼 x가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y 값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4가 만들어지겠지. 에이,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 쉬워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요 x의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다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얘는 2분의 1이 돼버리겠죠. 얼마가 돼버린다? 2분의 1. 그럼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점들을 부드럽게 이어봐라. 그럼 부드럽게 이어봤더니 주어진 녀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겠지. 이 녀석이, 이 모양이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게 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다. 오호, 별로 어렵지가 않네. 마치 2차 함수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좌우 대칭은 아닌 거. 괜찮을까요? 자, 그럼 옆에다가는 뭘 그릴 거냐면은 요런 거. y가 그럼 이렇게 써 이렇게 y가 얼마? 이렇게 2분의 1에 x승. 자, 마찬가지로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2분의 1에 빵승이 나왔으니까 역시 얼마? 이렇게 1이라고 쓰면 되겠지. 1. 자, x에다 1 대입하니까 얼마요? x에다 1 대입하니까 y 값은 이렇게 2분의 1 나오겠네.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y 값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나오겠지. 오호, 그렇군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y 값은 이렇게 2가 돼버리겠지. 얼마 이렇게 2.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점들을 부드럽게 이어봐. 어떻게 이어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봤더니 이번에는 조금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자, 우리가 왼쪽에 그린 지수함수랑 오른쪽에 그린 지수함수가 서로 모양이 조금 다르지. 단, 요 지수함수의 모양이 다른 이유를 봤더니 요 왼쪽에 주어진 지수함수는 요 밑이 2가 나왔고 오른쪽은 밑이 얼마 나왔다? 2분의 1 나왔다. 뭐라고요? 왼쪽은 밑이 2가 나왔고 오른쪽은 밑이 얼마 나왔다? 2분의 1이 나왔다. 뭐라고요? 왼쪽은 밑 A에 해당하는 요 밑이 누구보다 크고 이렇게 1보다 크고 오른쪽은 밑 A에 해당하는 녀석이 누구와 누구 사이다? 이 녀석은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큰데 누구보단 작더라?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과 같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누구의 범위에 따라, 그렇지, 밑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그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네모칸을 채울 거다. 1번 정의역. 자, 지수함수가 가질 수 있는 이 x값의 범위, 정의역이니까 x의 값의 범위지. x의 값의 범위는 제약이 없다. 뭐 한다고요? 주어진 그림에서처럼 x값, 요게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 아니냐. 뭐라고?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라고? 이렇게 얘는 실수 전체. 뭐라고? 이렇게 실수. 뭐라고 이렇게 전체. 자, 치역은요? 치역은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y의 값의 범위니까 왼쪽에 그린 그래프랑 오른쪽에 그린 그래프를 봤더니 y 값은 무조건 누구보다 크다. 그렇죠. y 값은 이렇게 y의 값은 무조건 이렇게 0보다 크다. 0과 같은 경우도 없어. 뭐라고요? y는 a의 x승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y의 값, 즉 치역은 무조건 0보다 크다. 인정?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밑 a가 누구보다 크면은
요 밑 A가 1보다 크면은 왼쪽에 그린 그래프와 같이 요 왼쪽에 그린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뭐한다? y의 값도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보여? 요 왼쪽 아래쪽에 주어진 그래프를 잘 봐봐. 자, 두 번째는 밑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일 때 요 밑 A가 0과 1 사이라면은 오른쪽에 그린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뭐하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x의 값이 증가할 때 반대로 y의 값은 뭐한다? y의 값은 이렇게 감소한다. 뭐한다고? 이렇게 감소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거는 밑 A의 범위가 1보다 크든 밑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든 두 개의 그래프는 반드시 어딜 지나? 여기 어떤 점? 여기 요 점 0,1 어디? 둘 다 0,1을 지나가는 걸 보이지? 어딜 지나간다고? 0,1 가능하겠지? 자, 점근선도 보일까요? 우리가 고1 때 유리함수를 배울 때 배웠던 먼근선, 점근선 어떠한 곡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배웠는데 주어진 두 개의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무슨 축? 이렇게 x축 이렇게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4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 무슨 함수? 1대1 함수다. 가능하죠? 무슨 함수? 1대1 함수. 우리는 1대1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지. 무슨 함수의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 예, 안다. 주어진 함수에다가 서로 다른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서로 다른 y의 값이 나온다. 이해되겠죠? 인정? 자,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다. 괜찮을까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뭐의 범위에 따른 밑의 범위에 따른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를 하자고.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자,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진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진 지수함수를 뭐하자? 이렇게 고1 때 배웠던 평행 이동과 무슨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됐죠? 자, 방금 우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 자, 이 녀석을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야. 자, 1번은 뭐가 나왔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라면서. 자, 어렵지가 않죠? 주어진 지수함수도 도형이니까.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Y에서 뭘 빼라? Y에서 이렇게 N을 빼라. 그 다음에 A에서 X축 방향으로 M만큼 갔으니까 X에서도 뭘 빼라? 이렇게 M을 빼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X축에 대한 대칭이동. 우리는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그렇지.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요 마이너스 Y라고 쓰고 마이너스 Y가 뭐랑 같다? A에 이렇게 X라고 쓰는 거였었죠. 근데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인정? 자, 3번은 뭐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정도야. y축 대칭이동이니까 어떻다? 누구의 부호만 바꿔라. 그렇죠. x의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y란 녀석이 a에 읍스 이렇게 A에 X의 부호만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X승 쓰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A분의 1에다가 얼마? 전체의 X승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4번.
4번은 뭐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우리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x랑 y 둘 다 부호가 바뀐다.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y가 뭐랑 같더라? y도 부호가 바뀌고 a에 얼마? x도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역시 y 앞에 마이너스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약속. 자, 도형의 이렇게 평행이동과 무슨 이동? 이렇게 평행이동과 혹은 무슨 이동? 이렇게 대칭이동. 자, 갑니다. 이렇게. 자, 주어진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점근선까지, 뭐까지 이렇게 점근선, 무슨 선? 점근선. 요 점근선까지 뭐해라?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켜라. 이게 주어진 도형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뭐라고요? 주어진 도형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누구도 주어진 도형의 점근선까지, 점근선까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같이 시켜줘야만 한다. 됐죠? 점근선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점짜리?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무엇도 같이 움직이자고,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자고. 이해가 됐지?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죠. 올라가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 뭐라고?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라? 이 녀석은 무조건 우리는 요 주어진 지수함수의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한다. 뭐를 이용하자고? 그래프. 뭘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겠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자, y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y가 이렇게 얼마? 2에 이렇게 여기 쭉 쓰겠습니다. 자, 요 빨간 부분이 이렇게 x에 대한 식, 이렇게 x에 관한 식,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식.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가끔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 예에서와 같이 요 밑이 누구보다 크면은요, 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함수가 뭐 한다고? 지수함수가 증가한다면서. 다시 말해서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지수함수의 모양이 밑이 누구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지수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이 녀석의 모양을 봤더니 x의 값이 이렇게 커질 때, 누가 커질 때? 이렇게 x의 값이 이렇게 커질 때 y의 값도 뭐 한다고? 요 y의 값도 이렇게 커지게 된다. 이건 틀린 게 아니지. 하지만 잘 봐요. 여기서 말하는 x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x값 자체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잘 봐봐. 만약 식의 모양이 y가 이렇게 나왔어. y가 이렇게 2에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5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수함수가 아니지. 뭐가 바뀌었다고요? 여기 요 지수 자리에 x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x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한 몇 차식, x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밑은 누구보다 크다? 요 밑이 이렇게 1보다 크다면서요. 이럴 때 요렇게 주어진 치수함수는 언제 최대값을 갖고 언제 최소값을 갖냐면은 x의 값이 커질 때 값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요 치수 자리 무슨 자리? 요 지수 자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나왔는데 이 값이 이렇게 통째로 커질 때 얘가 커지게 되면은 요 주어진 요 전체 값도 뭐한다? 이 전체 값도 커진다는 겁니다. x가 커질 때 이 전체 값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요 지수 부분이 커질 때 전체 값이 커지는 거고 반대로 요 지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요 파란색 밑을 치는 요 지수 부분의 값이 뭐하면은 요 지수 부분의 값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은 뭐하면은 이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 전체 값도 뭐한다? 이 전체 값도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 구분할 수 있죠? x의 값이 작아질 때 전체 값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지수 부분이 작아지면은 전체 값도 뭐한다? 작아진다. 그렇게 익혀야 된다. x가 커질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수 부분이 커질 때 전체 값도 커지고 지수 부분이 작아질 때 전체 값도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외워야 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이번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왔대. y가 얼마? 이렇게 3분의 1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렇게 x제곱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얼마 이렇게 3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요 지수함수의 모양을 봤더니 이번에는 밑이 누구와 누구 사이? 요 밑이 0과 1 사이인데 여러분이 해석할 때 조심할 거는 밑이 0과 1 사이 나왔으니까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익히면 큰일 난다고요. 자, 밑이 0과 1 사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자, 어떤다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됐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익히라고요? 그렇지. 어떤 부분? 요 지수 부분 전체 값이 얘가 커지면은 자, 밑이 0과 1 사이 나왔으니까 이 전체 값은 뭐 한다? 요 전체 값은 이렇게 뭐 하게 된다? 왜 이래? 요 전체 값은 뭐 한다고? 이 전체 값은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 이해될까요? 왜?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가능할까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 지수 부분이 뭐 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작아지면은 얘가 작아지게 되면은 거꾸로 요 전체 값은 뭐 한다? 이렇게 커진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느껴질까요? x의 값이 커질 때 전체 값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지수 부분이 커질 때 전체 값이 작아진다고. 이해가 되겠지?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예. 그래서 요 네모칸 친 부분을 봤더니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x의 범위가 m부터 n까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요 x를 x라고 이해하지 말고 선생님 x가 아니면 뭐예요? 요 x를 x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 녀석을 무슨 부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치수 부분 무슨 부분 이렇게 치수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라고? 지수 부분. 자, 첫 번째 건 뭐라고 나왔습니까? 밑 A가 누구보다 크대? 밑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프, 즉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요 지수 부분이 가장 작을 때 x가 m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수 부분이 가장 작다는 얘기잖아. 그때 무슨 값? 그때 최소 값을 갖게 되고, 자, 거꾸로 요 지수 부분이 뭐 할 때, 요 지수 부분이 가장 클 때 뭐 한다? 주어진 지수 함수는 어떤 값? 가장 큰 값을 갖게 된다. x를 x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지수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라.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결국 주어진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밑의 범위에 있다. 괜찮지? 그리고 세 번째 거, 요 나만의 외우는 방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저거요. x를 x로 익히지 말고 어떻게 익혀라? 지수 부분 이렇게 익히자고요.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무슨 함수? 이렇게 지수함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수함수의 의미와 및 a 값의 범위에 따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고, 그런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지수함수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지 될까요? 그리고 간단한 형태의 지수함수를 요 왼쪽과 같이 무슨 이동?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또 뭘 구했다고요? 그렇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한번 구해봤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각각의 개념과 정의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